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허리가 아프다든지 어깨가 뻐근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 워낙 흔하고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사연도요. 이런 흔한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벌어진 사연입니다. 어떤 사연이죠? 네, 오늘 이야기는 50대 직장인 이야기인데요. 예. 목 부위가 통증이 있어서 주사를 맞았다가 의식을 잃었고 장애까지 입게 된 사건입니다. 살면서 이렇게 간절히 아버지의 손과 팔을 잡아드려 본 일이 없었습니다. 35년간 한 가정을 지탱해온 아버지의 팔이 주사바늘에 무너져 내리고만 그날 딸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된 게 제일 화가 나고 억울해요. 네. 왜 우리 집이 6개월째 개발하고 있는데 마비돼버린 아버지의 왼팔입니다.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주사를 맞은 제껴지거든요, 직후 팔과 손이 감각을 잃어버렸다는데요. 이게 손가락을 이제 온전히 구부러지도 주먹을 펴지도 못한 채 손이 늘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60에 이렇게 가까워진 되죠. 나이에도 꾸준히 헬스와 등산을 즐기며 건강을 유지해온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을 찾은 이유는 가벼운 신경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목 손끝이 약간 좀 저릿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갔던 거죠. 처음 향했던 동네 의원에서는 증상이 심각하지 않으니 약 먹고 물리치료를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수시로 치료를 받으러 직장 근처의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곳의 진찰은 좀 달랐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그러더니 뭐 약간 그냥 퇴행성으로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특이한 건 없다. 그냥 그러더니 그냥 주사를 한 대 맞고 가라래요. 그래서 이제 주사를 맞고 가라. 그저 엎드리라는 말 한마디에 진통제 주사를 엉덩이에 놔주려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콱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여기 찍는 거 같아요. 목뼈 사이에 꽂힌 주사바늘에 순간 아버지에게 쇼크가 일어났답니다. 최고로 아파가지고 그 맞는 순간에 그 고통을 아직도 못 잊어요. 완전히 다 빠져나가네요. 전기가 그냥 쫙 민반부터 흘러가는 것이 그냥 그 병원 사람들 다 뛰어들어왔다니까요.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그한테 움직이지 말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또 들어온 거예요, 한 방이. 그건 이제 기절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행히 의식이 돌아온 그 순간 아버지는 팔 한쪽이 없어진 줄 알았답니다. 왼팔이 마비돼 있었던 거죠. 응급실에 있다. 24시간 동안 계속 응급실에 있었다. 왜? 이랬더니 주사를 잘못 맞았다는 거죠. 주사를 왜 잘못 맞냐. 딱 아빠가 차에서 내렸는데 정말 팔이 종이장같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대학병원 검사 결과 척수, 그러니까 중추신경이 망가졌다는 진단이 그냥 나왔습니다. 차단술이라는 걸 썼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진료의사들 보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맞은 것은 단순 근육 주사가 아니라 신경 치료 주사였던 거죠. 제 역할을 잃은 팔 때문에 직장도 나가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는 아버지는 괴롭습니다. 사람들 미안하죠. 그 내가 이제 사실 가장이잖아요. 가장이 일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화가 좀 나고 또 내가 이제 왜 그 병원에 가서 시술을 했는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좀 억울해요. 되게. 자, 일단 이 환자가 받았다는 신경 차단술 주사가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는데요. CG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 목뼈가 7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척추 디스크가 있거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그러한 공간에다가 주사를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사의 성분에는 마취제라든가 리도카인 같은 마취제라든가 스테로이드 성분, 염증을 억제해주는 성분이 들어가서 운동신경, 감각신경에다가 주사를 주입하게 되고 환자는 증상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통증이 경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치료를 우리가 신경근 차단술이라고 하는데 예. 문제는 반드시 이 부분에 주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척추신경 내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초음파라든가 엑스레이를 보면서 예. 이 공간을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서 주사를 놓게 된다 그러면 위험하거나 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그런 시술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사연의 환자는 이 주사를 맞고 지금 영구적인 장애까지 입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MRI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쪽 편의 MRI 사진이 정상적인 환자의 MRI 사진입니다. 예. 요 가운데 요 까만 선이 두껍게 보이는 것이 척수신경입니다. 정상적으로 이 사진에서 이렇게 검게 보여야 됩니다.
3차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후에 찍은 MRI 사진을 보시면 척추 가운데 약간 희끗희끗한 것이 보입니다. 예. 이것이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면으로 잘린 그림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요게 이제 정상이고 가운데 요 부분이 척추신경입니다. 척추신경인데 정상적으로 검게 보이죠. 예. 환자분 같은 경우에 똑같은 위치에 있지만 하얀색 음영이 보입니다. 예. 척수 손상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 주사가 푹 들어가서 척수신경에 약이 들어간 거죠. 거기까지 예. 가면 안 되는데 그 예. 바로 직전에 신경, 말초신경이 나오는 부분에 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확 들어가서 제일 굵은 신경인 척수신경 안에까지 들어가 버려서 운동마비가 일어났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고동 위에서 치유하면서 자, 가족이 더욱 분노하는 것은 의사가 아무 설명도 없이 신경 차단술을 했다는 겁니다. 동의서 이런 거 쓰셨어요? 그런 건 없어. 전혀. 설명도 대체적으로 설명도 안 했어요. 그냥 주사 맞아서 엉덩이 주사인지 알 때니까 저는. 신경 차단술 직후 의식을 잃고 팔에 마비까지 온 상황을 두고 의사는 도리어 치료가 잘 된 증거라고 설명했다는데요.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뭐 일어나고 이따 1시간이면 뭐 깨어날 텐데 왜 그러냐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세상에 이렇게 주사를 잡는 적이 없대요. 기똥차게 놨대. 너무너무 기똥차게 너무너무 잘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들어간 의사는 이렇게 뭐 자기가 생활해봐도 이렇게 잘 들어 약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 신경 끝까지 그 약이 너무 잘 들어가서 잘못된 시술로 척수에 약물이 들어갔다는 소견서에도 의사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답니다.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어쨌든 신경에 잘 찔러서 잘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쪽이 너무 잘 들어가서 지금 문제라고 하시는 거죠? 호전될 것 같은 느낌은 저는 소름입니다. 호전될 거라는 의사의 말과 달리 7개월이 지난 지금 아버지는 결국 척수 손상에 의한 영구장애 우리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빠한테 설명도 어쩜 없이 이런 좋아요. 시술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장애를 얻으셨는지 벌 받게 하고 싶고 아직까지 그런 태도로 일관하는 게 저는 되게 괘씸하고 좀 긍정적인 생각 좀 하고 시술 직후 생긴 장애, 하지만 시술엔 문제가 없었다는 의사, 결국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병원 측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박사님께서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예. 주사 바늘로 척수신경 자체를 찔러서 예. 운동신경 마비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시술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환자한테 어떤 시술을 할 때는 그 시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작용과 합병증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설명이라든가 동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급한 상황도 아니고요. 위급 상황도 아닌데 왜 굳이 이 주사를 처방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에서 인정하는 부분은 가격이 매우 싸고 예. 의사들이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비급여 부분, 보험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비싸기 때문에 책에 있는 진료보다는 비급여 진료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예.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 이러한 신경근 차단술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비급여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들은 사실은 뭐 일부 몰직한 의원들도 있겠지만 예. 대부분 사무장 병원이라든가 일부 생협에서 예. 운영하는 병원들이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부 생협들이 사무장 병원화돼서 환자를 봄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병원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이러한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고 과잉 진료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장애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치료비를 지출하지 않습니까? 또는 예. 간병비도 지출합니다. 이런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예. 수입이 없잖아요.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물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역시 네네. 승소 확률이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술상의 과실이라든가 설명 의무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예. 100% 승소는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손해배상액에 있어서는 의료 과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100% 책임을 지우지 않거든요. 한 60%에서 80% 사이에서 배상을 인정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가 나는 게요. 의료 행위의 목적 자체가 이익 창출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과잉 진료로 결국 환자가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이런 일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의사들에게까지 손해를 미치지 않을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